일러스트레이터의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좀 알아보고요. 오늘은 주로 그 펜 툴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 create new 눌러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create new 이렇게 누르시면, 자, 이제 포토샵과 똑같죠. 그래서 new 도큐멘트 창이 이제 열리고요. 요 위에 보시면은 다양한 그 장르의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 웹, 뭐 프린트, 필름 앤 비디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큐멘트를 만들 때 해당되는 이 프리셋 값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프린트를 누르고요. A4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A4를 선택을 하시면 지금 프리셋 디테일에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A4를 선택했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210에 297mm 이렇게 세로로 긴 형태 A4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이제 아트보드라고 있는데 아트보드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트보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아트보드가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인쇄를 할 때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잘려나가는 부분을 몇 미리로 할 건지 이제 그 표시를 해주는 수치를 적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컬러 모드, 이 컬러와 RGB 컬러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RGB 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명암이나 이런 인쇄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CMYK 모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에 맞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고요. 레스터 이펙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벡터 이미지는 이 픽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축소를 하더라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거를 설정을 왜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얘를 비트맵 이미지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방식이 뭐로 설정되어 있는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높게 했을 때 더 해상도가 높아지겠죠. 그거는 이제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물론 나중에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그리고 뭐 프리뷰 모드가 있는데, 이 프리뷰 모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이 프리뷰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는 방식을 뭐로 할 건가를 정하는 건데요. 이것도 일단 디폴트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도큐멘트를 세팅을 할 때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작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이렇게 눌러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뜨는데, 자, 일단 저희가 워크스페이스를 좀 통일을 시킬게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는 이 창과 여러분들 보는 창이 다르면 여러분들 수업에 따라가는데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제가 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자, 저는 여기 보면 이제 커스텀 상태로 되어 있어요. 네, 얘를 이제 여러분 눌러 보시면 에센셜이 있습니다. 에센셜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에센셜 클래식이 있어요. 에센셜과 에센셜 클래식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에센셜 클래식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를 이제 아트보드라고 해요. 아트보드. 자, 아트보드가 이제 흰색 A4 크기로 이렇게 이제 아트보드가 생겼죠. 자, 아트보드가 생겼는데, 자, 얘를 여러분들이 Alt키를 누르시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 휠을 움직여 보시면 이 종이가, 아트보드가 이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에요. 확대 축소하는 기능인데,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보다 확대 축소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확대 축소를 이런 식으로 이제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로 일단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아트보드 크기에 딱 맞추려면 컨트롤하고 0번 누르셔야 돼요. 컨트롤하고 0번. 그러면 이 윈도우 크기에 아트보드가 딱 맞게 돼요. 일단은
확대 축소를 많이 하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옆 왼쪽에 보면 자, 툴박스가 있습니다. 툴박스가 여러분들 포토샵에 있는 툴박스랑 모양이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모양이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툴박스가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저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도구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툴박스의 도구들이 몇 개 없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그리고 이렇게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두 줄이 좀 보기가 편합니다. 한 줄로 되어 있을 때는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줄 상태로 놓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요 툴박스의 요 좌측 상단 버튼 누르시면 얘가 한 줄로 됐다가 두 줄로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제일 아래 보면 점 3개 있는 게 있어요. 점 3개. 걔를 꾹 눌러 보시면은 여기 이제 창이 하나 이렇게 뜨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 뭐 있죠. 그걸 눌러 보시면 어드밴스드가 있고 베이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이직이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툴박스에 나와 있는 도구의 개수가 작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툴박스의 도구가 지금 얘처럼 몇 개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점 3개 있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우측 상단에 버튼을 눌러서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세요. 이 툴박스의 도구를 지금 다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다 꺼내 놓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툴박스의 하단에 점 3개 있는 버튼 누르셔가지고 우측 상단에 어드밴스드를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어드밴스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많아졌죠? 보통 이렇게 다 꺼내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처음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베이직 모드로 되어 있어서 도구가 몇 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어딨지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셔가지고 어드밴스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툴박스고요. 툴박스인데 지금 일단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오늘 사용할 것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선택 툴입니다. 선택 툴. 그래서 여기 이제 마우스 살짝 올려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 셀렉션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셀렉션 툴이라고 하고 얘는 직접 선택 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럼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 보면 도형 툴이 있죠. 그래서 렉탱글 툴 이용을 해가지고 도형을 그릴 텐데요. 자, 포토샵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렇게 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옵션 바라 그랬죠. 이 옵션 바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좀 생겼죠.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다른 거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옵션 바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되고요. 일단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랑 요 부분 같은 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필 컬러와 스트로크 컬러예요. 근데 이게 좀 틀리죠. 포토샵은 백그라운드 컬러와 포그라운드 컬러로 됐잖아요. 근데 일러스트는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 개념이 아니라 필, 그러니까 이 안의 색깔과 테두리 색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지금 안의 색깔이 흰색이고 테두리 색깔이 검은색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색깔이 지금 이렇게 흰색 검은색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닐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단축키를 D를 누르세요. D를 누르면 이렇게 백은 필 컬러는 흰색, 테두리 컬러는 검은색 기본으로 바뀐다는 거죠. 기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트로크의 두께가 있죠. 스트로크 두께가 여기 보면 이제 1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휠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께를. 그래서 일단 한 10 정도를 해서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쓱 그으시면 돼요. 그으면 되는데 마우스 띄지 말고 이렇게 쓱 그으시면 되는데,
Shift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이 됩니다. Shift를 누르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려졌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각형을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동. 자, 이동을 하려면 선택 툴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택 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옮겨볼게요. 밖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자, 그러면 밖으로 이렇게 빠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빠지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렉트 셀렉트 선택을 하면 얘를 여러분들이 전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 물론 전체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포인트가 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요 포인트, 좌측 상단 포인트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세요. 좌측 상단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포인트를 잡으면 요 좌측 상단만 지금 색이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색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하나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이 셀렉션 툴, 일반 셀렉션 툴은 하나만 잡을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다 옮겨집니다. 얘는 하나씩 잡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옮겨지는 거고, 하나씩 이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서 옮길 때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자, 얘를 이렇게 밖으로 뺐을 때 이 안쪽 색이 지금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테두리만 주고 싶어요. 테두리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지금 필이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넌이 있습니다. 넌. 요 빨간색 빗금이 있죠. 그래서 넌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색이 빠져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얘가 흰색처럼 보이지만 얘를 밖으로 빼보세요. 밖으로 빼보면 색이 안 채워져 있죠. 그렇죠? 투명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색을 없애기 위해서는 넌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보이시잖아요. 네모나게.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그래요. 바운딩 박스. 그래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이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이 바운딩 박스의 끝을 잡고 이렇게 줄이면 크기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Shift 키 누르면 정비례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도형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린 도형을. 그러면 여기 프로퍼티스에 가보세요. 자, 프로퍼티스에 가보시면은 이 도형의 이 속성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어피어런스에 보시면 이제 필 컬러를 넌으로 줬잖아요. 근데 나는 필 컬러를 또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필을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스와치 컬러라고 해서 팔레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깔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색이 채워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스트로크도 있죠. 저희가 아까 스트로크 10으로 줬었잖아요. 이거를 마우스 휠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스트로크의 두께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또, 렉탱글 툴에 보시면, 엘립스 툴이 있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을 해서, 자, 얘는 원을 그려볼게요. 그런데 원을 그리실 때, 얘를 클릭을 하고, 그냥 쭉 그리면 이렇게 원이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정원을 그리려면 Shift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원이 커지게 하려면, Alt를 동시에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hift Alt를 누르시면 내가 클릭한 지점에서 정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일러스트레이터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도형을 그렸잖아요. 그럼 얘를 뭐 움직이거나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선택 툴로 바꾸셔야 돼요. 그걸 버릇을 들여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툴의 단축키는 V예요. V. 그래서 V를 누르시면 선택 툴로 바뀌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A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A가. V가 선택 툴이고 A가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V,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단축키니까요.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 툴로 바꿔야지만 이렇게 옮길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색을 바꾸거나 테두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프로퍼티스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선택을 해서 색을 바꾸시면 됩니다. 테두리 바꾸고 싶으면 테두리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얼라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잡으세요.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왼쪽 정렬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정렬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렬을 할 때, 자, 여기 제가 마우스 가리키고 있는 이 Align T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Align To를 누르시면, 여기 지금 기본 선택이 Align to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라는 뜻인데, 그런데 얘네들을 이 아트보드의 가운데에 오게 만들고 싶어요. 이 가운데. 그러면, 여기 뭐 Align to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두 개가 가운데 딱 모인 거예요. 두 개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트보드를 센터로 해서 옮기고 싶으실 때는 Align to 아트보드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두 개의 오브젝트만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얘를 Align to Selection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얘를 좀 줄여가지고 얘네들을 자 화면의 가운데 두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트보드의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Align to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센터 정렬, 가로, 세로, 센터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여러분들이 만드신 도형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레이어의 순서에 따라서 그런 건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레이어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토샵처럼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진 않은데,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레이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죠? 마우스 살짝 올려보시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지금 레이어 하나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좌측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레이어 안에 이렇게 이 여러 패스라든가 도형 이런 요소들이 층층으로 이렇게 쌓여서 작업이 돼요. 쌓여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안에 또 어떤 패스라든가 쉐입들이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걸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확대를 했을 때 안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깨지죠?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됐을 때 아트보드 크기로 돌아오려면 단축키 뭐 쓴다고 그랬죠? 컨트롤 0번. 컨트롤 0번 쓰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확대 축소를 굉장히 자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확대 축소하는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